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크립토 귀도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재미없는데 꼭 한번은 들어보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금리 인상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자 물가가 잡히지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고 있는 수준이에요. 기사를 보면 6월에 나온 인플레이션 지수가 9.1%까지 올라서 원래 추정치는 8.8로 예상을 했었는데 9.1까지 올라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약 번역을 해서 보면 식품과 에너지 쪽도 그 5.7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5.9까지 올랐고, 그리고 1982년도 이후로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에 가장 밀접한 시장 물가 역시 이 지금 7월 13일로 나와 있는데 이게 6월 내용이에요. 7월에 보고되는 내용이 다 6월에 통계된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상을 0.6으로 했는데 0.7%까지 올랐죠. 네, 5월에 때보다도 더 소비자 물가가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 물가 지수를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해서 다음 회의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발표를 할 것 같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회의 일정을 이렇게 보시면 7월 26일에 해당 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때 금리를 더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지 아니면 어떻게 금리를 동결을 할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6월 수치로만 보면은 지금 전혀 물가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6월이고 현재 7월 보고를 보면 이 블룸버그 커머디티 스폿 인덱스 이 물가 지수, 현물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6월 지수가 아니라 현재 지수거든요. 28개인가 29개의 그 중요한 물가들을 뭐 예를 들면 원유라든지 뭐 전기 그리고 가스 뭐 등등의 이 현물의 지수를 표시한 차트를 확인을 해 보시면 6월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떨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지금 7월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6월에 대비해서 670, 뭐 6, 이쪽에서 554까지 지금 떨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CBS 쪽 기사에서도 보시면 이 금리 인상 대비 물가 상승률 지표가 나와 있는데 굵은색 이 초록색 선이 금리 인상인데 그리고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현재 물가 지수입니다. 6월 1일자로 해서 지수를 보시고 이에 대비되는 물가 상승 지수를 보시면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기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지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에는 이렇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7월 26, 27일에 연준의 발표가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냐 아니면 금리 인상을 동결을 하고 이대로 유지를 할 거냐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기사에서는 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할 건지 아니면 동결을 할 건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상을 한 지수가 있는데요. 무려 81%나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보이고 있고 약 18%, 20% 미만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저희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있을 때마다 떨어졌는데 아마도 이번에 7월
7월 26일 이때 발표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의 방향이 좀 더 하락하는 쪽으로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동결이 된다면 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이 꽤나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좀 알고 계셔서 물론 저희가 여러분들께 안내는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추정치보다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마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현실은 말씀드렸듯이 7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동결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매우 작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금리 인상이나 뭐 소비자 물가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덜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유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달러를 엄청 찍어냈고 전 세계에 달러가 돌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까지도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물가가 오르는 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아무리 금리를 인상을 해도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달러의 한계점이 보이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한 건데 현재로서는 그만큼의 힘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일부가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또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악재를 통한 기존 화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생긴 건데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런 것에 휘둘린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 팀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다져가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의견은 이런 문제에서 계속 휘둘린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비트코인을 믿었던 비트코인, 뭐 비트맥시라고 하죠. 그런 비트맥시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그러면서 달러 쪽에만 집중돼 있던 힘이 점점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과정을 지나고 나야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에 의도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좀 너무 험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가 긋고 있는 파란 줄을 보시면 이 고점으로 해서 제가 가정의 선을 걷고 지금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가격을 걷습니다. 근데 현재 고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가격으로 기준을 볼 게 아니라 이 저점을 통한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시점은 세력이 이쪽에 가세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잠깐 띄웠다가 내린 거다. 이거 역시 이런 불장들은 다 세력들이 한 번씩 가세를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띄웠다가 내린 거다라고 보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심리적 안정을 찾고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마다 그러니까 달러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감에 따라 비트코인도 올랐다. 이것 역시 하나의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점 가격들이 기준 가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고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 이외에 예를 들면 뭐 도지나 혹은 시바 코인이나 이런 코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코인들의 차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은 그 코인들은 세력들이 잠깐 가격을 띄웠다가 매도를 하고 또 빠지고 또 잠깐 가격을 띄웠다가 매도를 하고 빠지고 이런 거에 저희가 크게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 부분을 놓치더라도 아, 내가 이거 세력들이 잠깐 들어온 부분 같이 못 갔어 하면서 아쉬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불장이 왔을 때 그때 못 들어가면 아, 내가 불장을 놓쳤어 하면서 고점에 막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이 다운 트렌드에 물려서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아예 투자의 시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서 이 가격이 정상이 아니고 이 가격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를 들어가는 시점도 상당히 고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고점에 들어가서 물렸을 때도 다시 다음 고점을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비트코인의 기본 가격이라고 보시면 보통 우리가 샀을 때 아, 가격이 높아. 높다고 생각하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도 구매를 할 때 주춤하시게 될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텐데 만약에 이 가격이 비트코인의 기본 가격이라고 지금 이 보시면 뭐 14,000불 혹은 그 이하로 뭐 14,000, 13,000불 이때가 비트코인의 기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표준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 표준가에 이때 구매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만약에 이 가격이 표준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6만 불 혹은 5만 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만 불만 돼도 아, 사야지 막 엄청 떨어졌네. 2만 불만 돼도 아, 사야지 엄청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판을 아예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점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표준 가격을 추정을 해본다면 뭐 13,000불, 뭐 14,000불, 뭐 이게 표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지금쯤 구매를 해도 되겠다. 이게 표준가다. 그리고 좀 더 떨어져도 아, 뭐 조금 떨어졌네. 그러면 그만큼이나 고통이 크지 않을 텐데 이게 뭐 6만 불 또는 5만 불에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 아, 비트코인 너무 떨어졌다 막 하면서 너무 큰 슬픔과 그리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표준가라면 이게 잠깐 떨어졌다 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하락 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겁니다. 이 상승대에서 고점을 찍어서 고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 기간보다 이 하락 기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실 때 이 하락된 기간이 표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생각을 바꿔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 기존에 있었던 불장들이 너무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이게 오히려 세력이 개입된 거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표준가는 이 바닥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올랐을 때 못 산 거를 아쉬워할 게 아니라 바닥일 때 표준가구나. 이제 좀 구매를 해야겠다. 이제 좀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견해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이 바닥가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점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과정이 비트코인이 점점 자리를 잡음에 따라 이 고점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시점이 온다면 하락이 짧고 이럴 때는 이런 하락이 만들어지는 게 세력들의 개입일 텐데 지금은 이런 상승을 만드는 게 세력의 개입이고 그 시점이 매우 짧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실 때 고점이 되면 아, 고점이라서 더 날아가겠구나가 아니라 고점이라서 곧 다시 표준가 혹은 하락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비트코인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생성됐는지에 대한
이 기사를 제가 따로 링크를 한번 해 두도록 할게요. 보시면 기존 한국어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기존 화폐에 대한 그리고 기존 금융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온 건데 지금은 그걸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뭐 50년 혹은 100년 후에 차차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도 이 가상화폐가 꼭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거를 믿고 있지만 아직은 좀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이유가 이런 미국의 투자자들이나 펀드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이 이동 폭이 엄청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력의 개입이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비트코인이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과는 별도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의 방향성이 좀 바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각자의 의견을 또 텔레그램에 남겨주시면 저희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비트코인이 점점 더 빠르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 이 달러를 거쳐서 이게 다 달러를 거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아무리 많아도 다시 달러를 거쳐야지만이 현금을 거쳐야지만이 그 비트코인을 저희가 쓸 수가 있잖아요. 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추후에는 이 비트코인이 직접 이더리움이나 혹은 뭐 에이다나 혹은 뭐 도지나 뭐 기타 등등의 코인으로 직접 사용이 된다면 이렇게 달러의 가격에 영향을 안 받을 텐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많은 이 알트코인들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알트코인의 사용차가 늘어남에 따라 비트코인도 더욱 굳건히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